P는 A의 유전자 하고 그 다음에 그 범위 유니폼 분포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0을 반환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숫자를 반환하냐면 뒤에서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각각 0과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숫자를 반환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likelihood 구하는 부분인데 코드는 어렵지 않고 이 식이 그냥 어떻게 나왔는지만 보자면은 이렇게 그냥 likelihood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 구해진 식을 이렇게 코드로 나타내면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하는 과정인데 먼저 이 p 샘플러 해서 이 펑션 안에다가 위에 적힌 숫자들은 뒤에서 이제 추라는 숫자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p는 0을 10,000번 반복을 할 건데 이제 p 1값에 해당하는 거는 0.5로 먼저 설정을 할 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부터 이제 10,000까지 반복을 할 건데 current p는 이제 먼저 0.5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 current p가 여기서 보는 세타 s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ew p를 생성을 할 건데 이 과정은 이제 세타 s 근처에서 세타 스타를 샘플링하는 과정으로 그 current p에다가 0과 이것을 따르는 노멀 분포에서 랜덤하게 뽑은 값을 더하기를 해서 이 p를 구합니다. 다음에 이제 acceptance ratio를 구하는 과정인데 여기 이제 이 식은 그 교재에 이 acceptance ratio를 구하는 과정을 참고해서 적어보면 되는데 계산의 이제 안전성을 위해서 exponential 로우 형태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그 R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exponential만 취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세타 스타 자리는 UP, 세타 S 자리는 current P로 두고 이 likelihood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이 식을 보고 채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prior는 여기 이 부분을 보고 채워 넣어주면 쉽게 칸을 채워 넣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니폼 분포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뽑은 값보다 acceptance ratio가 크다면 그걸 이제 accept 해야 되기 때문에 pi 번째를 up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리젝트를 할 거기 때문에 pi 번째를 current p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구한 p를 반환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플롯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트루 포스테리어 그림이랑 샘플링한 그림이랑 얼추 잘 들어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옆에 보는 게 이제 버닝을 통해서 1부터 5천까지 그 스테이셔너리티가 될 때까지 과정을 이제 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라서 우리가 구하려던 사분포를 분사를 이렇게 5001번부터 1000번까지 분포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제 발표해주신 채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마지막 정규 세션은요, 이번에 GLM을 갖다가 도입한 심화적인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대훈님과 연섭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피널레를 장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경청 잘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안녕하세요. 11주차 Linear and Generalized Linear Mixed Effects 모델을 발표하게 된 손대훈입니다. 이번 여름 세션 5주차에서 우리는 각 그룹 안에서의 다양한 측정치들이 있을 때 그 적절한 데이터 분석 방법인 하이라키컬 모델링에 대해 배웠습니다. 데이터에서의 베리에이션은 Between Group Sampling 모델, 그리고 그룹 안에서의 관찰값 이질성은 within group sampling 모델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이 hierarchical 모델을 더 확장해서 그룹별로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타내보고, 그리고 within group variation을 나타내기 위해 regression 모델을 사용하고, 그리고 회귀 개수의 이질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multivariate normal 모델을 보이겠습니다. 그룹 안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모델의 추정도 다릅니다. 이전 여름 세션에서 이 매스 스코어 데이터를 다뤘었는데요. 이게 그 100개의 서로 다른 도시 공립 고등학교 10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다룹니다. 이전에 그 스쿨 스페시픽한 수학 성적을 추정하고 이 예상값들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알아봤었는데, 이번에는 이 SES라고 해서 그 사회 경제적 지위 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parental income하고 education, 그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5주차에서는 그 hierarchical 모델로 수학 성적이 그 학교에 따라서 이질성이 매우 컸었는데, 그 베리에이션을 생각해 봤을 때 수학 성적과 SES의 사이도 그 관계도 학교별로 매우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100개, 여기에 100개의 샘플, 100개의 학교의 수학 성적의 선형회귀 모델을 SES 함수로 핏했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 SES의 평균을 0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 회귀식에 0을 대입했을 때 그 인터셉트가 스쿨 레벨 수학 성적 평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그 첫 번째 패널을 보시면 이거는 리스트 스퀘어고, 그리고 요게 각각은 그 회색으로 표시된 게 각각의 회귀선인데, 약간의 이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세 번째 패널은 이 샘플 사이즈가 그 커짐에 따라서 점점 이 가운데 있는 요게 이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이 평균이고, 이 점점 평균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그 더 이 평균에서 멀어지는 이 슬로프하고 인터셉트 모두 평균에서 멀어지는 약간 극단적인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작은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있을수록 전형적이지 못한 데이터가 샘플되고 극단적인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그 하이라키컬 모델을 이용해서 이 극단적인 값들을 평균에 가깝게 좀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에서의 하이라키컬 모델은 개념적으로 노멀 하이라키컬 모델의 일반적 형태입니다. 관찰값들의 그 within group 이질성을 보기 위해서 ordinary regression 모델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between group 이질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의 샘플링 모델을 쓸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있는 요것은 within group 샘플링 모델인데 이 XIJ는 그룹 J 안에 있는 observation I를 뜻하고 요 각각의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하면 결국 YJ는 multivariate normal 이것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분일 때 이거 각각은 서로 conditionally independent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그룹을 구분하는 사전 정보가 없으면 그러면 exchangeable 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럼 그룹 간 variability도 서로 IID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요것을 통해서 between group sampling 모델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하고 시그마가 unknown하고 fixed된 parameter이고 이 베타 1, 베타 2 이런 것들은 그 unknown하고 fixed된 게 아니라 그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각 그룹 간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 hierarchical regression 모델은 linear mixed effect 모델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그 across 그룹 안에서 상수로 이게 fixed 된 값이고 이것이 랜덤 그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랜덤 이펙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믹스드 이펙트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리그레서가 꼭 데이터하고 이거에서 그 같을 필요는 없고 감마에 대해서 같을 필요는 없고 이게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되면 이게 서로 다른 경우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어가 이렇게 있고 이 상황에서 그 베이지안 애널리시스는 posterior distribution을 그 컴퓨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이 이 세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미 컨주게이트라는 건 프라이어하고 posterior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같은 그 패밀리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경우에는 간단하게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approximate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데이터 시그마 제곱은 이런 프라이어를 갖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그 여름 세션 4주차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그럼 자세하게 왜 이것을 쓰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 베타 이거의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을 갖고 있으면 그 반복적으로 샘플을 뽑아서 joint posterior distribution을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ierarchical 모델은 테타하고 시그마 제곱을 통해서 그룹 간의 정보를 보여주는데 이 조건 하에서 이 각각의 베타하고 이것들은 서로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 이거를 베타 J라고 예시로 보면은 이 하나는 데이터하고 프라이어 민하고 베리언스가 데이터하고 시그마인 한 그룹의 회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세션에서 봤듯이 이 각각의 베리언스하고 베타 J의 베리언스하고 익스펙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의 mean은 prior expectation과 sample mean의 조합의 multivariate normal 형태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베타 바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그마의 경우에도 이것과 그 앞에서처럼 prior sum of residual하고 sum of square
샘플의 sum of square의 합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인버스 위샤트 모델을 따릅니다. 그리고 요것은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마크업 체인에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것을 재계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제곱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는 에러 베리언스를 나타내고 이것도 요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마크업 체인을 만들 때 앞에서처럼 다시 재계산해 줘야 합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단원에서 그 유닛 인포메이션 프라이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가을 세션 1주차의 내용인데요. 이게 유닛 인포메이션 프라이어는 위클리 인포머티브 프라이어의 한 종류이고 그 단일 관측지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양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라이어를 선정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처럼 weak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터 2의 프라이어의 컨피던스 인터벌은 약 마이너스 3.86에서 8.6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간이 너무 넓어서 이것으로 그 SES가 한 단위 변할 때 그 매트 스코어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래 부분들은 또 나머지 필요한 프라이어들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깁스 샘플러를 10,000번 하고 그리고 각각의 10번째 것을 저장하는 것인데 10번째 것을 저장하면 10,000번에 10번째 것만 했으니까 1,000개 각 파라미터당 1,000개의 값이 나오고 이것은 그 오토 코릴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토 코릴레이션이란 자기 상관으로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일련의 관측치들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입니다. 이거는 그 2주 전에 배웠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 직전의 것이 아니라 10번째 것으로 서로 쪼개서 저장함으로써 이 오토 코릴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을 티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몬테카를로 어프로시메이션을 만드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아래 왼쪽 플롯을 보시면 이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데이터 2의 그 posterior distribution인데 이것은 within school, 학교 안에서의 기울기의 파라미터의 예상값입니다. 약 1.83에서 2.96이 나왔는데 앞에서 봤던 그 프라이어 요거에 비해서 훨씬 범위가 줄어들어서 훨씬 유용한 정보가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두 값이 양수의 값으로 나왔는데 이 양수가 나온 의미가 데이터 2가 그 기울기의 평균이 양수일 것이라는 의미지 그 각각의 within school 기울기 그 각각의 하나하나가 모두가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요 연한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베타 2 틸다의 디스트리뷰션인데 요것은 멀티베리 노멀을 통해서 그 깁스 샘플러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한 것을 보시면 데이터 2에 비해서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고 이 음수도 약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확률을 구해보면 베타 2 틸다가 0보다 작을 수 있는 확률을 구해보면 약 0.07이 나왔는데 이것이 물론 작긴 하지만 아예 나오지 않을 만큼 무시할 만한 숫자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패널을 보시면 이 100개의 스쿨 스페시픽한 회기선의 포스처 익스펙테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그 이 검정색은 데이터의 민을 표시한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하이라키컬 모델을 적용하기 전에 전에 봤던 그 패널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음의 관계를 띠는 것들이 이 하이라키컬 모델을 적용한 이 패널을 보면 음의 관계를 띠는 것이 훨씬 더 줄어들고 좀 더 이 평균하고 가까운 극단적인 것들은 전부 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Generalized Linear Mixed Effect 모델을 다룰 것인데 이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Linear Mixed 모델과 그 가을 세션 4주차에서 나왔던 그 GLM을 합친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그 hierarchical structure를 가지지만 within group variation의 노멀 모델이 적절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수 y가 노멀을 따르지 않고 뭐 바이너리나 아니면 카운트를 따를 때, 그럴 때 within group variation이 적절한 것은 로지스틱이나 아니면 포화송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Generalized Linear Mixed Effect 모델이고 이런 형태를 따르고 그리고 요거에 그 민이 의존하고 그리고 감마 경우에는 베리언스나 스케일을 나타내는 어디셔널 파라미터입니다.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의 경우에는 이 각각의 그 파라미터가 모두 다 스탠다드하기 때문에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어서 그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스탠다드하기 때문에 깁스 샘플링 모델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on-normal generalized linear mixed 모델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하고 시그마의 경우만 그 스탠다드하고 나머지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스탠다드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하고 시그마만 깁스 스텝을 통해서 구하고 나머지 이 베타 J의 경우에는 메트로폴리스 스텝을 사용하고 그리고 감마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하고 시그마를 먼저 구해보면 이거는 앞에서처럼 요거에만 의존하고 이거는 그 데이터하고 시그마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델이든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하고 시그마는 앞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데이터는 멀티베리 노멀, 시그마는 인버스 위샤트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 J의 경우에는 그 스탠다드하지 않기 때문에 메트로폴리스 스텝을 사용한다고 했었고 이 메트로폴리스 스텝은 그 이전 2주 전에 배웠던 것처럼 그 베타 J 스타를 이 멀티베리 노멀에서 이거를 하나 프로포즈하고 그리고 이 베타 J 스타의 경우가 분자로 있고 그리고 베타 JS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인데 이것하고 이 유니폼 요거는 그래서 뭐 1이라고 여기서 보면은 그 이 분자의 확률값이 분모의 확률값보다 더 큰 경우에 이게 분자가 더 높은 확률을 제공하니까 이것을 다음 베타 J S 플러스 1의 다음 기의 요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1보다 그 크지 않으면 그러니까 억셉턴스 레이시오가 1보다 크지 않으면 그냥 리젝트합니다. 그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어프록시메이션은 이 깁스 스텝하고 그 메트로폴리스 스텝을 서로 합친 것인데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우에는 깁스 스텝으로 그리고 이 아래는 그 메트로폴리스 스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장 길이에 따라서 튜머 그 종양이 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리서처들이 궁금해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그 21마리의 샘플 G들을 그 창자를 20구역으로 나눠서 그 각 구역마다 그 종양 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것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 선은 평균을 의미하고 그리고 요 각각의 회기선들은 21마리 요 회색 선들은
21마리의 쥐의 그 종양수를 나타내는데 이게 그 회색이 잘 보이진 않는데 요게 이렇게 평균보다 계속 높거나 아니면 평균보다 계속 낮은 샘플들이 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이게 between mouse 그 between mice 그러니까 그 쥐들 사이의 것보다 within mouse가 더 큰 그러니까 쥐 안에서의 그 관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hierarchical 모델을 적용하기 적절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y의 경우에 y가 노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써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그 포화성 디스트리뷰션 로그 링크를 사용한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20구역으로 나눈다 했으니까 그 각각의 구역에서의 튜머 카운트를 요걸로 두고 이 포화성 모델을 쓰고 요거는 이런 다항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검정선이 그 평균선이라고 했고 그리고 요거를 로그를 씌우면 여기에 있는 여기 이 오른쪽 패널의 평균선이 됩니다. 여기에 숫자가 2, 3, 4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거는 각각 2차식, 3차식, 4차식 여기에서 2차식을 썼는지 3차식을 썼는지 4차식을 썼는지에 따라서 그 평균하고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볼 것인데 2차식이나 3차식보다 4차식이 더 평균하고 가깝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델을 4차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타하고 시그마에서 그 prior distribution을 스페시파이 해야 되고 이것도 각각 스페시파이 해야 되는데 명백한 그 prior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unit information prior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unit information prior는 unbiased하고 하지만 정보가 아까 weak하다고 했었는데 네, 그거를 지정하고 그리고 요 아래 부분은 각각 필요한 프라이어들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MCMC를 해보면 그 데이터하고 시그마의 경우에는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샘플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요 베타 J의 경우에는 not 스탠다드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 그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요거를 구했고 그리고 여기서 그 마르코프 체인은 아까 그 5만 개를 하고 그리고 오토 코릴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그 10번째 것만 저장해서 5,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effective sample size를 구했는데 그게 시그마가 모두 요 시그마 11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0개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effective sample size가 여기서는 674가 나왔는데 이게 674라는 것은 그 MCMC를 통해 뽑은 샘플 5,000으로 만든 샘플 5,000개로 만든 이것의 분산이 그냥 그 포스тер리오 분포에서 IID하게 뽑은 674개로 IID하게 뽑은 세타와 요거의 분산과 요 MCMC로 뽑은 요거의 분산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그 MCMC 5,000개로 뽑은 것과 IID 674로 뽑은 것이 같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effective sample size가 크면 클수록 효율적인 MCMC가 됩니다. 여기는 이거를 구현하는 코드 부분인데요. 요거는 데이터를 받아온 부분이고 이거는 여기 앞에서 봤던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코딩으로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i는 인버스고 그리고 solve는 그 역함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거 데이터의 경우에도 앞에서 봤던 것을 그대로 코딩으로 구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그마의 경우에도 이 수식들을 그냥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타의 경우에는 아까 메트로폴리스 스텝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요거를 통해서 그 프로포절 할 베타 J 스타를 구한 것이고 이것을 요 억셉턴스 레이시오 여기는 로그를 씌웠는데 억셉턴스 레이시오를 수식으로 전개하고 그리고 이게 그 유니폼 분포와 비교해서 억셉턴스 레이시오가 더 큰 경우에는 요 베타 J S 플러스 1으로 이 프로포절 된 것을 새로 들어온 것을 적용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봤던 그 띠닝을 하는 코드입니다. 10번째 값만 저장하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패널은 각각 요거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요 세 개의 선은 2.5%, 50%, 97.5%의 그 분위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널하고 두 번째 패널은 각 분위폭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요거 두 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쥐들 사이에서의 이질성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이질성이 없었으면 그러면 시그마는 0이 될 것이고 베타 J하고 세타는 같아져서 이 두 개의 패널의 모양이 같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것은 요것에 대한 것인데 이게 여기에서보다 더 그 범위가 벌어진 것은 그 포화성 랜덤 베리어블 y 그 아까 봤던 그 포화성 랜덤 베리어블 y의 그 변동성 때문입니다.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이들 사이에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은 이 변동성을 여기에서 축적하고 이 축적한 것을 여기서 또 축적해서 이 변동성이 계속 축적돼서 누적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패널은 고정되었지만 알지 못하는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 패널은 여기에 있는 불확실성에다가 그 쥐들 간의 이질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추가한 것이고 이 세 번째의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그 포화성 Y로 인해서 벌어지는 불확실성을 또 추가해서 더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 추론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데 새로운 쥐들의 그 관찰된 값들의 그 분포를 예측하고 싶을 때는 이 세 번째 패널을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데이터만 띄워놓고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패널을 보고 분석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대우님이 발표하신 내용 관련해서 여쭤보시고 싶은 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술부장님 코멘트 해주실까요? 예. 위로. 네, 대우님 너무 발표 잘 하셨고요. 그냥 저는 이게 뭐 하는 거였지만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각 그룹마다 이제 그룹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제 그룹마다 다른 베타 1, 베타 2 이렇게 베타 M을 부여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룹 간의 다른 베타를 추정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를 위에서 이제 이 베타들이 노멀 여기 세타 시그마에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베타들 값을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라키칼 그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베타들을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근데 다른 베타들 중에서 이제 베타들끼리의 이제 서로 공통된 베타들끼리 공통된 에펙트가 있다고 세타라고 가정하고 또 다른 랜덤 에펙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잡고 그 다음에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서로 다른 베타들을 이제 서로 다른 모수들을 뽑아내고 하는데 보시면은 그 위에 공통으로 묶이는 이 세타랑 시그마들이 다른 베타 아이들을 묶어주는 이 세타랑 시그마들이 보면은 업데이트 될 때 다 다른 베타들이 기분일 때의 세타들이랑 시그마들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다 다른 각자 그룹에 있었던 데이터지만 이게 업데이트를 됨으로써 이제 서로 정보가 이제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정보도 올라가서 다른 정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고 이 정보도 이제 올라가서 또 다른 그룹에다가 정보를 줄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림처럼 그 요구 용어는 그냥 아마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그냥 각자 서로 그룹마다 다른 게 해가지고 베타를 추정을 했을 텐데 그때는 막 그 그룹마다 이제 샘플 수가 작으면은 뭐 이렇게 막 튀는 값이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이런 튀는 값이 나오고 했었는데 얘네들을 결국에는 서로 다른 그룹의 정보들이 위로 올라가서 어 여기에 해당하는 묶어주는 요 시그마랑 세타에 대해서 요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이 정보들이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서로 이게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그 기울기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서로 비슷한 게 이렇게 마일드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베타들을 추정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다른 그룹의 정보도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서로 좀 마일드하게 이렇게 베타들을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하이라키칼 모델이었고, 리니어 모델이었고. 그래서 샘플링 과정이고, 여기 뒤에서는 보시면 이제 제네럴 할 때, 인데 노말 말고 이제 보시면 포화성 모델을 가정을 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입실론이 익스포넨셜하고 이제 요식 F식을 넣었는데 아마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고 뭐식이라고 쓴 거는 포화송 람다에는 무조건 이게 양수가 돼야 되다 보니까 되다 보니까 익스포넨셜하고 여기 람다에다 익스포넨셜을 넣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평균을 추정을 할 때 이렇게 베타 1 더하기 베타 2x 플러스 베타 3x 제곱 뭐 해서 베타 b xp 마이너스 1승을 하는데 뭐 얼만큼의 이제 베타 개수를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꼴이 잘 맞냐고 했을 때 보시면은 베타를 두 개만 쓰면은 2차식은 이렇게 됐고 3차식은 이렇게 됐고 4차식 이렇게 돼서 4차식 하는 게 제일 모델 피팅에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P는 4라고 정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모수 추정을 해서 보신 것 같이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 종양 개수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로케이션마다 이제 세타는 그 픽스드 에펙트였죠. 픽스드 에펙트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쥐들에서 공통되게 그 된 픽스드 에펙트만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베타들끼리를 모두 적용한 거는 뭐 이제 각자 다른 쥐들에 대해서 그 베타를 적용한 거에서 추정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튜머 개수를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이 퀀타일에 대해서 그리고 Y에 대해서는 또 포화송 모델인데 포화송 베타 X에 관한 식이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 플러스 뭐 포화송 모델을 쓸 때 뭐 또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이 더해졌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Y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져가지고 요만큼의 이제 그 만약에 불확실성을 뭐 본다면은 뭐 97.5%의 퀀타일로 보자면은 뭐 요만큼의 튜머 개수를 우리가 뭐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제 대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48분인데요. 8시까지 쉬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그만 떠들어, 이 자식들아.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그 미처 전하지 못했던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저희 비콘 참여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번에 챔피언 팀과 거기 이노베이션 팀에서 이번에 본선 진출자가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축하드리고요. 본선 가서도 발표 잘 하셔가지고, 예, 상까지 노려보도록 해봅시다. 화이팅! 오케이. 네, 그리고, 파이널 관련해서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번에 공지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그런 좀 더 인퍼런스를 잘 끌어내려면은, 만나서,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게 좋다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장님들께서는 얘기를 했었지만 만나는 날이 있으면은 그 날짜랑 장소 알려주시면 제가 응원차 한번 방문할 예정이니까 예, 한 번씩 알려주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2부는 연섭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네, 연섭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그러면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배우님께서 마지막 단원에 대해 발표를 하셨고, 저는 지금까지 배운 방학 때부터 지금 2학기까지 배운 내용을 짧게 리뷰하기 위해서 총정리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매 세션마다 이제 간사님께서 코멘트를 하실 때 어떤 파트는 이론적인 부분이 중요하지만 어느 파트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코딩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릴 부분은 적어도 이 정도는 이론으로 알고 필기를 네, 암기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수준까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직관적이고 좀 최대한 쉽게 서술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저희 FCB 책에 해당하는 1, 3단원부터 5단원까지 내용이 있고, 두 번째 파트는 계산하는 기법, 몬테카를로나 MCMC 기법, 그다음에 MH 기법 등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7단원이 이제 멀티베리티에 해당하는 단원인데 그 파트는 사실 다 이제 식이 좀 많이 복잡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복수 파트에서는 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모던 베이지안 모델이라고 해서 우선 하이라키컬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하나가 보이시는데요. 요게 저희가 이번 학기 배운 내용을 다 정리한 겁니다. 앞에 원숭이를 보시면은 믿음에서부터 이제 살아가다가 그다음에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믿음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믿음과 데이터를 동시에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믿음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 그 밑에 이제 화살표 친 부분을 보시면은 초기의 믿음을 객관적이고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개선된 새로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베이지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가 프라이어하고 라이클리우드 데이터로부터의 함수, 우도 함수의 곱으로 이제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 오른쪽 밑에 자그마한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데이터로 이루어진 자료들에 해당하는 그 우도 함수고 핑크색 부분이 저희 사전에 믿음에 해당하는 프라이어 함수인데 포스테리어 함수는 두 개가 어느 정도 이제 절충이 된 그런 파란색에 해당하는 포스테리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념입니다. 로스 펑션이라고 해서 흔히 손실함수라고 말하는데요. 손실함수란 밑에 이제 보시면은 세타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모수일 때 A가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여기서 세타는 사후분포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궁금한 모수인 세타가 될 거고요. A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베이즈 추정치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로스 펑션을 보시면은 흔히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손실 제곱 오차가 해서 스퀘어드 에러 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두 번째 거를 보시면은 가중치가 이제 부과된 웨이티드 로스 펑션이라고 하고 그 밑에 세 번째 거는 다별량 버전에서 쿼드라틱 로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 머신러닝 쪽 들어가면은 엔트로피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엔트로피 로스 펑션에 해당합니다. 요 표를 한번 전에도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배운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이노미얼, 그다음에 바이노미얼이 이제 우도함수로 받고 사전 사후가 베타 베타, 그다음에 우도함수가 포화선으로 받고 사전 사후 함수가 감마 감마, 그다음에 노멀 분포를 우도함수로 받고 사전 사후를 또 노멀 노멀. 그래서 첫 번째는 시그마 제곱을 이제 구해낼 때, 두 번째는 뮤를 이제 구해낼 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밑줄 치는 부분이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저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몬테카를로 돌리고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구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바이노미얼 프라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기본적인 이제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타내질 수 있고요. 사후 평균, 그다음에 사후 중앙값, 그다음에 사후 분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평균을 보시면은 평균은 다 이렇게 분해를 했었는데요. 이 평균을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사전 분포의 기대값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평균의 어떤 가중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이제 그림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사전 분포하고 사후 분포의 어떤 절충안이 이제 사후 분포였기 때문에 요 새로 나온 사후 분포의 평균은 사전 분포의 평균하고 사후 분포 그다음에 데이터로부터의 평균이 어느 정도 이제 가중치로 인해 절충된 그런 새로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처음 이제 보내드린 PPT에는 이제 밑줄이 없을 텐데 제가 이제 노란색 형광펜으로 친 부분을 위주로 좀 보시면 이해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이제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제가 질문을 달았는데요. 요 식에서 그냥 단순히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요 부분이 1로 수렴하고 요 부분이 0으로 수렴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후 평균이 데이터 에버리지랑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건 좀 직관적인 게 데이터 개수가 많아지면은 저희가 갖고 있던 믿음과 상관없이 데이터로부터 그냥 구해내는 게 어차피 제일 객관적인 지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데이터 에버리지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n이 만약에 적으면 뭐한 2나 3이면은 데이터로부터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되게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 이제 믿음에 이제 기반해서 나온 평균이 사후 평균이랑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포화성을 이제 프라이어로 받을 때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냥 수식의 기본적인 그냥 공식에 의해서 넣었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익스포넨셜 패밀리라고 해서 이제 지수조 있었죠. 그래서 방학 세션 한 두세 번째쯤에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짧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계산을 하다 보면은 포화성 프라이어로 받을 때는 사후 분포는 감마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포화송 프라이어가 아니라 사전 분포가 감마이고 데이터의 분포가 포화송인 건데 제가 좀 오기제를 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노말을 사전 분포로 받을 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도 노말, 사전 분포도 노말, 사후 분포도 노말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큰 세타하고 여기 있는 작은 세타하고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요게 차이를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이 뚱뚱한 세타는 어떤 이제 세타들을 가지는 그냥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세타라는 공간 안에서의 하나의 특정한 세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밑에서는 세타가 이제 어떤 못으로 쓰였지만 위에서는 어떤 이제 하나의 변수가 저희도 이제 편미분할 때 보면은 하나는 이제 각각 상수로 두고 취급하고 이제 계산하듯이 위에 있는 자그만 세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말 분포의 평균은 이제 x바로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그냥 기본적인 그냥 공식에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네, 사후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포스테리어 민을 보시면은 사후 분포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저희 아까 y가 x바라고 여기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x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사후 분포의 평균은 데이터로부터의 평균과 그다음에 사전 분포로부터의 평균이 어느 정도 이제 가중치로 인해서 짬뽕된 사후 분포의 평균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분포의 분산은 정규 분포의 꼴을 보시면은 네, 이게 기본 이제 정규 분포의 식인데 여기서 이제 2를 날려버리면은 네, 이런 분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작년에 한국은행 기출 문제인데요. 저희가 다 배웠던 내용에서 쓸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y1부터 yn까지는 베르노이를 따르는 IID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이제 베르노이를 따르고 사전 분포는 베타, 사후 분포도 당연히 베타겠죠. 네, 그럴 때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후 분포를 구하시오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상 그 공식 때려 넣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후 평균을 구하시오. 근데 이제 사후 분포 함수가 베타,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를 곱하면은 사후 분포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손실함수에 대해서 사후 기대 손실을 A의 함수로 베이지 추정량 A의 함수로 정의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퀘어드 에러 로스라고 해서 손실 제곱 오차에 해당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베이지 추정량은 A가 되는데 이 A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사후 분포에 얼마나 에러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추정치인지 그거를 측정하는 측도입니다. 그래서 사후 기대 손실을 최소화하는 베이지 추정량 A가 사후 평균과 같음을 보이시오입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사후 손실 제곱 오차를 이제 베이지 추정량 알파로 편미분을 했을 때 빵이 될 때 요때에 A가 얼마냐 하는 것을 사후 평균 그 아까 나에서 구하셨던 답하고 비교해 보면은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내 구간과 신용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한 글자 차이지만은 실내 구간은 일반적인 그냥 통계학 입문에서 배웠던 모수가 이제 고정돼 있을 때 예, 이제 모수의 범위를 구하는 게 실내 구간이었고요. 옆에 아래 이제 크레디블 인터벌 보시면 저건 이제 신용 구간이라고 합니다. 신용 구간은 세타가 이제 고정된 수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포를 가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베이지안일 때 이 세타가 가지는 범위를 신용 구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내 구간에 대한 거는 이런 설명인데, 요거는 이제 다 아실 것 같고요. 신용 구간에 대해서는 베이지안에서 세타가 정해진 수가 아니라 어떤 이제 변화하는 그런 세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드린 PPT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표시가 없을 텐데요. 요게 이제 신용 구간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타일은 지금 기존의 PPT에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신용 구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 스타일은 신용 구간을 이렇게 가로로 잘라서 이렇게 해서 요 넓이가 90% 되는 구간을 이제 자르는 게 이제 신용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세타가 나오는 점을 이제 쭉 이 점을 잘랐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가 90%, 넓이가 아니라 신뢰도가 이제 90%이고 여기를 이제 세로로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세타에 해당하는 게 저희가 이제 신용 구간이라고 배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에 세희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을 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몬테카를로 추론입니다. 이제 사전 사후 분포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법으로 소화하느냐인데요. 베이지안 함수 자체가 이제 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 식을 이제 그냥 원 함수대로 이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근사하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사하는 기법이 몬테카를로 추론 기법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물 세타에 대한 추정량은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데이터를 표준 정규 분포로 추출된 확률 표본이라고 할 때 네, 이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정규 분포식을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기대값을 구하는 게 식이 상당히 이제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간편하게 근사하기 위해서 기대값을 평균으로 여기 보시면은 n분의 1 있고 어떤 합에 평균을 냈기 때문에 이 기대값을 평균으로 근사해서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는 좀 쉽게 근사한다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몬테카를로에서 이제 마르코프 연쇄라는 개념이 추가된 MCMC,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입니다. 이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몬테카를로에다가 마르코프 연쇄라는 기법을 섞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분 이거를 이제 적분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데 적분값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대값으로 바꿔서 추정했었습니다. 근데 다차원 문제 같은 경우는 fx로부터 표본을 직접 생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MCMC가 유용하다고 합니다.
fx로부터 표본 추출에 대한 MCMC 접근은 이제 정상 분포로 가지는 마르코프 연쇄를 생성한 다음에 연쇄가 정상 분포에 수렴할 때까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연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은 베이지안 관점에서 통계적 모형에서의 관측값과 모수는 모두 랜덤 변수이고, 이 결합 확률 분포는 이제 저희 베이지안에서 이제 분자에 해당했던 부분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어보고 사후 분포의 시계 그냥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사후 평균은 요 사후 분포에 이 구하고자 하는 평균 값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 식에서 이 네모친 박스를 FT로 보시면은 밑에와 같은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FT는 베이지안 분석에서 나오는 사후 밀도 함수이고요. 제가 이 1번에 해당하는 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 이제 MCMC 문제를 통해서 다음 장에서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몬테카를로에 의해서 근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확률 과정이라는 이제 개념이 새로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뭐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다음의 확률 과정 x1부터 xn에 대해서 아래 확률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좌측에 해당하는 거는 x1부터 xn까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n 플러스 1번째 의 값을 이제 찾아내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n번째 데이터만 이용해서 n 플러스 1번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왼쪽은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게 1번부터 n번까지 n개의 데이터를 다 사용해야만 저희가 비로소 n 플러스 1번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하나의 데이터만 사용해서 그 다음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른쪽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특성을 정상성이라고 불렀고 스테이셔널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파트는 전에 태주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목표 분포 x로부터 표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분포로부터 표본을 생성하기 쉬워야 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르코프의 목표 분포가 마르코프 연쇄 정상 분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정상 분포는 흔히 말하면 이제 수렴성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어떤 저희가 분포를 구할 때 수렴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상 분포를 통해서 이 수렴성이 만족해야 됩니다. 위의 조건이 만족했다는 가정하에 MCMC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초기값 x0이 설정하고 그 다음에 위에와 같이 n개의 관측값을 생성합니다. 여기 보시면 n개의 관측값이 있죠. 그래서 n개의 관측값을 생성을 하고 알고리즘의 수렴 여부, 정상성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초기 비계의 관측값을 제거한 뒤에 그 다음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거를 이제 표본으로 간주를 합니다. 요거를 통해서 요약 통계랑 및 분포를 추정하는데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y는 x, sin x의 분의 1은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하고 여기를 x3, 여기를 x4, x5, 여기를 x6, x7, x8, x9, 여기를 x10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렴을 하지 않으면 이 모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여기 4번을 보시면은 초기 비계 관측값을 제거한다는 게 수렴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쪽 데이터를 이제 필요로 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수렴하는 0, y는 0. 요 값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수렴하는데 사실상 쓸모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가 4인 데이터들을 제거하고 이러한 데이터들만 취해가지고 저희가 표본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값 x0이 설정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게 초기값을 만약에 여기 x1로 잡으면은 x1, x2, x3, x4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사실상 쓸모가 없는 건데 만약에 초기값을 x 한 7로 잡아버리면은 여기 과정만 계산하면 되니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초기값을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수렴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수렴성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용어를 조금 더 요약을 하면요. 정상 분포는 마르코프 연쇄의 극한 분포라고 하고 초기 난수 제거 기간인 B보다 큰 시점인 N 시점 후에 정상 분포로 수렴한다. 그렇습니다. 초기 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할 때 값이고 초기 값을 얼마로 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번인해서 처음 비계의 관측값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표집 시차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MH 방법론인데요. MH 방법론은 MCMC 방법의 한 종류입니다. 특수한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아이디어는 마르코프 연쇄를 생성해서 이 정상 분포가 목표 분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제한 분포 GX, G로부터 생성되는 후보점이 있습니다. 이 후보점이 말하면은 쓸모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후보점 Y가 채택이 되면은 이 연쇄는 T 플러스 시점에서 상태 Y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저희가 계속 이 X1부터 뭐 X2, 3, 4 하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 이제 또 수렴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때 그렇게 해서 뽑아낸 데이터가 쓸모 있는 데이터면은 다음 프로세스로 이동하는 거고 쓸모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면은 그냥 그 프로세스에서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쇄는 다음의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메트로폴리스 헬스팅스 알고리즘에 해당하는데 1번엔 제한 분포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기 값을 생성을 합니다. 3번 과정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음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먼저 Y를 여기서 뽑아냅니다. 이 Y가 아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쓸모 있는 데이터였죠. 이 쓸모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니폼 함수에서 어떤 난수를 하나 생성을 시킵니다. 난수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저희가 뽑은 Y가 이제 쓸모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얘를 이제 뽑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만약 이 난수가 이 오른쪽에 있는 어떤 것보다 작으면은 Y를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3번 과정이 조금 또 난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편의상 세모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U가 세모보다 작으면은 채택하고 U가 세모보다 크면은 채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난수를 하나 딱 뽑았는데 이 난수가 이 구간에 있으면 채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래프적으로 표시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그 식을 얘로 보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식을 얘로 보면은 이 분모분의 분자의 비율은 이 네모분의 별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네모분의 별이
어떤 난수 u보다 작으면은 얘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분포가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네모분의 네모가 되죠. 그러면 이제 채택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가령 이 뽑은 u가 한 이쯤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u라는 데이터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 데이터는 이 비율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y를 보시면은 y가 지금 y에 대해서 y를 지금 뽑은 데이터가 맞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뽑은 데이터가 이 u라는 값 안에 있으면은 y의 분포가 맞다, y의 분포를 구성하는 게 맞는 데이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요거를 이제 채택하게 됩니다. 반면에 뽑은 만수가 한 이쯤에 있으면은 이거는 저희가 사실 구하는 y 값이 없는 범위인데 요거는 이 부등호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t 플러스 이제 1번째는 그냥 뽑히지 않고 그냥 전 상태로 두게 된다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네, 이제 3번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t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이러한 후보점 y를 뽑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코드로 간략하게 수도 코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부터 100까지 돌리는데 다음에 array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x1을 돌려서 했는데 x1을 만약에 뽑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1은 y1이 됩니다. 그 다음에 x2라는 값을 넣어서 뽑히면은 얘는 그대로 여기 쓸모있는 데이터라는 배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x 한 10이라는 값이 만약에 쓸모가 없다고 하면은 얘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쓸모있는 값들만 이제 array라는 배열에 모아서 나중에 이 분포를 형성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네,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은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표집기는 메트로폴리스 표집기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메트로폴리스 표집기에서는 제한 분포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아까 복잡했던 식을 이런 식으로 간략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깁스 표집기인데요. 깁스 표집기는 가별량 분표일 때 이용이 됩니다. 다음에 D-1 차원의 확률 벡터를 보면은 노테이션이 조금 희한한데요. 마이너스 J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벡터에 마이너스 J라고 첨자가 되어 있는 거는 1번부터 D개의 데이터 중에서 J번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뺀 그런 벡터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저희가 이제 코딩할 때 이제 리브 원 아웃이라는 개념을 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리브 원 아웃이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를 검증할 때 하나씩 빼면서 그 데이터가 맞는지 이 뺀 데이터를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돌려서 저희가 검증을 했죠. 여기서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요. 이 J를 1번부터 D번까지 돌리면은 1번부터 D번까지 데이터를 빼게 됩니다. 그 밑에 식을 보시면은 이 조건부 밀도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이 식을 보시면 이 부분은 J번째 데이터의 영향력을 뺀 것이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를 보면은 J번째 데이터를 효과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게 이제 분자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 1번부터 D번까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표본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D번까지 돌리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D번째까지 데이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말을 요약해 놓은 게 밑에 설명인데요.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T가 1부터 D까지 반복을 하게 되고요. 각 좌표에 대해서 요 분포로부터 요 값을 생성합니다. 여기 말하는 요 값은 여기에 해당하는 하나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테이션이 좀 많이 헷갈릴 텐데 요 하나를 생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하는 거는 이 확률 벡터이기 때문에
요런 게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요런 거를 D번 생성하면은 하나의 어떤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의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벡터는 업데이트된 확률 벡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된 확률 벡터를 하나를 뽑아냈는데 좀 여러 개 있어야 이게 좀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 같은 과정을 계속 몇 번씩 돌리게 되면 여러 개의 확률 벡터를 저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파트인데요. 하이라키컬 모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베이지안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 어떤 분포가 들어가고 여기 어떤 분포가 들어가서 했었는데 하이라키컬 모델은 네, 이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 조건을 보시면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믿음이 업데이트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믿음은 세타였지만 저희가 관심 있는 사후 관한 믿음은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감마라는 거는 저희가 구하는 데 의존하지는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슨스 파라미터 아니면 흔히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하는 모수의 쓸모는 없지만 얘를 왜 구해야 되냐면은 기존 가정은 x로부터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거였는데 이 하이라키컬 모델은 x로부터 어떤 감마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세타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원 스텝에 가는 거고 요거는 투 스텝에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과정이 여기는 이제 공백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하나의 어떤 정보를 더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게 저희 베이지안 모델을 좀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분포는 주어진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MCMC나 이런 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접근식 자체를 이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MCMC나 이제 깁 샘플링 통해서 구하는 것을 이전 페이지들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요 사후분포인데 손실 제곱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요 함수에 대한 사후분포에 대한 베이지 에스티메이터 요 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페이지 34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1.5.3에 대한 식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해낼 수 없기 때문에 깁 샘플링을 통해서 구해내게 됩니다. x하고 그다음에 감마가 주어졌을 때 세타를 구하고 그다음에 세타와 x가 주어졌을 때 계속 감마를 구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세타는 이러한 값에 분포 수렴하게 되고 이 감마는 이러한 값에 분포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 두 개를 통해서 얘를 구하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얘를 업데이트하고 얘 두 개를 통해서 얘 세타를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된 얘네들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게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세타에 대한 이 사후분포에 대한 함수는 아까 몬테카를로 방법에서 근사했던 방법을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평균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례값을 데이터에 대한 평균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었고 얘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베이지 에스티메이터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깁 샘플러와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값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베이즈 추정량을 내가 구했었고요. 요 밑에 식이 이제
버닝 피리어드를 표현하는 식인데요. 전체 데이터 m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된 데이터 n스타, 죄송합니다. 전체 데이터 m개가 있고, 이 버닝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n-개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러한 분포가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찍힐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수렴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거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데이터는 m 마이너스 요런 데이터만 저희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밑에 식을 보시면은 i는 n 플러스 1부터 n 스타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가 n 스타고 여기가 m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 m개를 버리고 n 스타 마이너스 n 플러스 1개의 데이터만 택하기 때문에 요 시그마의 밑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라키컬 모델의 개요는 이렇게 됐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준비해 주신 연선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발표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 예, 없으시면 없으시고요. 예, 간사님 한번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마지막 전개 세션이니까. 네, 여러분 일단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저는 이번 학기까지 강사를 하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ESG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베이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왜 하지? 라는 생각이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딥러닝, 머신러닝 하고 싶은데 왜 베이지 처음 들어보는 거 한다고 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사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은 n의 개수가 클 때에 맞춰져 있잖아요, 초점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컴퓨터 공학과 애들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통계학과는 오히려 n의 개수가 작은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머신러닝이 더 쉬워요. 그쵸? 써봐서 알 거예요. 그냥 라이트 GBM 쓰거나 뭐 랜덤 포인트 쓰거나 하면 그냥 파라미터 몇 개만 건들면 띠리링 나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빅데이터 방법론은 우리가 비교 오히려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작은 n의 개수를 가질 때 어떻게 통계 방법론을 할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에 가장 최적화된 거는 베이지안이다. 왜냐하면 베이지안은 n의 개수를 반영해서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계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베이지안을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베이지안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빅콘이나 그런 파이널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코멘트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빅콘이나 파이널 프로젝트는 과제를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뽐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뜻인지 알겠나요? 그냥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어요 끝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좋았어요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또 공모전도 나오고 할 테니까 그렇게 적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학부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지? 나만 이해 못하는 건가? 나 바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듣고 이해하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학기 하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 정도만 마음속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파이널 프로젝트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하세요, 만나서. 만나서 해야 아이디어도 톡톡 나오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 잘했어요 라는 거를, 하나라도 더 추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송이님, 연사특강 몇 시라고요? 오전 11시. 선성님 몇 시라고요? 예, 또 누구 할까? 됐다, 씨. 네, 오전 11시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할 거고요. 자, 패들렛 제발 써주세요. 댓글 제발 좀 남겨주세요. 예, 선배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대학원에 관심 많으시는지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될 거니까 예,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이벤트는 없고요. 뭐, 당첨되려는 뭐, 하루라도 봐드릴게요. 네. 오늘 세션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파이널 프로젝트 세션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